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 글라디에이터를 리뷰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글라디에이터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비콘 모델이고요. 솔직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집 조금 후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차고요. 뭐 똑같은 차에 뭐 길이만 길게 하고 뭐 적재함 공간 만들고 뭐 이거 뭐 라는 생각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는 이 차가 나빠서 후지다라기보다는 사실 좋은 차입니다. 오프로드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뭐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인데 호주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실내가 너무 좁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호주같이 캠핑을 하러 갈 때 이것저것 다 때려 싣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냥 조그마한 소형 SUV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쇼기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자체 제작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냥 뭐 쇼바가 하여간에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폭스사에서 나온 루비콘 전용이죠. 폭스사에서 나온 글라디에이터 전용 쇼바를 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라고 할 만큼 승차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공간도 나름 넓고 길어서 뭐 캠핑을 포함해서 여러 용도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넓은 적재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뒷문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닫히는 것도 부드럽고요. 전혀 무겁지 않게 열리고 닫히도록 나름 신경을 잘 썼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입니다. 산에 지금 당장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32인치 머드 타이어. 조금 아쉬운 거는 KM3라고 신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KM2입니다. 구형 타이어인데 그래도 나름 오프로드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머드 타이어가 끼워져 있고요. 차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뒷범버 아래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록 슬라이드로 제대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차체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이 잘 돼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기존 랭글러와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루비콘 최고 사양이라서 그런지 가죽 시트라든지 실내 인테리어가 훨씬 더 약간 화려한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약간 신기했던 게 실내 공간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은데 오히려 전혀 좁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좁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겠지만은 하여간 좁아서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그래도 길이가 5.5m가 넘는데 그런 차라고 하기에는 실내가 그래도 좁다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집 랭글러 글라디에이터 이런 디자인 이런 느낌이 좋아서 사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이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차체 측면을 보호해주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사이드 스텝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록 슬라이드입니다. 바위를 타고 넘을 때 이제 차체를 보호해주는 건데요. 실제 타고 내릴 때는 오히려 조금 불편합니다. 밟기에는 너무 좁고요. 그렇다고 안 밟고 바로 내리자니 약간 높고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합니다. 시트 포지션 저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한테 조금 불편한데요. 뭐 나 배드고요. 뭐 내가 문제지 그지요. 차가 문제겠습니까? 실내 인테리어 깔끔하고 예쁩니다. 큼직큼직한 건 없는데 깔끔하고 예쁜 건 사실이고요. 단 하나 아쉬운 건 가격이 포드 레인저 랩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각종 편의 사양이 전혀 없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뭐 집 감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그지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로서는 그래도 너무 비싸다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랭글러 같이 적재 공간이 뻥 뚫려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 별로 좁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뒤에 트렁크만 길게 뽑았지 기본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느낌은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시야 너무 좋고요. 인테리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조금만 하지만은 뭐 소형차 같이 작은 것도 아니고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다고 해야 되나? 앞에 유리가 작다 보니까 빛이 작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너무 덥지 않아서 실내가 아늑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서 보이는 시야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하고 다르게 상당히 작습니다. 너무 작아서 조금 장난감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양 사이드가 볼록볼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각을 최대한 잡아주고요. 그래도 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차는 뭐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부드럽게 잘 나가고요. 뭐 팍팍 나간다라는 느낌은 없지만은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럽게 잘 나간다 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폭이 약간 작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시내주행 천천히 뭐 할 때는 승차감 나쁘지 않고요. 브레이크도 좋고. 내가 느낀 거는 램이랑 같은 차대를 쉐어해서 쓴대요. 플랫폼 같은 플랫폼을 그렇죠. 쉐어해서 쓰는데 그럼 엄청 길고 크다는 소린데 이 차는 램하고 다르게 좁아서 그런지 코너 돌 때라든지 램 크게 돌아도 걸리는데 얘는 일반 차 몰듯이 돌아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좁은 느낌, 더 잘 도는 느낌, 하이록스보다 더 차체가 좁고 짧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일반 하이록스보다 좀 더 운전하기 편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일반 픽업 트럭보다, 나도 그 네네. 생각인데 일반 픽업 트럭보다 훨씬 더 부드럽다, 만만하다 그래야 되나? 네. 편안한 그런 느낌이 네, 훨씬. 들으면 사실이에요. 그리고 승차감도 픽업 트럭까지 막 튄다든지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서 시내 주행할 때도 예. 나쁘지 않다. 램이라 특히 램을 타면은 시내 주행을 할 경우에 조그만 턱이 있어도 뒤 트렁크 쪽이 팡팡 튀는 느낌 강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 차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앞전에 랭글러 그 루비콘을 탔을 때는 차가 너무 밍밍하다는, 운전할 때 사실 너무 밍밍했는데 네네. 오히려 여기는 뒤가 더 길어져서 그런지 네. 밍밍하다는 느낌보다는 편하다, 부드럽다는 느낌 난 되게 많이 들거든. 그리고 코너 돌 때 무게 쏠림이 없어요. 차체가 엄청 긴데 그치? 램 후 밀리는데 얘는 하이럭스급으로도 안 밀리고 쑥 돌아요. 이래 한번 확 꺾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 차가 길어진 게 승차감에는 너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딱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SUV라도 라고 하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네. 되게 나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랭글러 탔을 때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이게 나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프가 SUV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그 승차감이 SUV의 기대에는 솔직히 조금 못 미치잖아요. 뭐 그렇다고 근데 볼 수 있죠. 이거를 그대로 유트에 적용을 시키니까 유트 치고는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차체 자체가 다르고 차대 자체가 이거는 레드온 프레임이라서 네. 이걸로 SUV의 승차감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나는 그렇죠. 유트로 이 봤을 정도면 때는 됐지 할 정도로, 아니 나는 SUV와 비교를 해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네. 이 정도 차로 못 가는 데 없이 다 가면서도 이 정도 승차감에 이 정도 코너링이다 이러면 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차가 약간 좁다 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운전을 하고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길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오히려 승차감 부분에서는 나는 타다 보니까 오히려 쇼파디 크리스 말로는
지프가 고장이 많고 수리가 힘들다. 그 호주에서 그렇죠. 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5년 워런티 언리미티드로 바꾸고 맞아. 그것도 그리고 좋아. 부품값을 확 줄였대요. 이번에 그렇죠. 지프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나온 거부터는 이게 집이 품질이 이합정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네네. 많이 하거든. 네네. 그 이미지 쇄신을 엄청 하려고 노력한다고. 아니 실제 진짜 불과 몇 개월 전에 내가 루비콘을 탔지만은 이거는 완전 다르네. 승차감이 완전 다르고 훨씬 더 부드럽다. 나는 완전 다른 차다. 눈 가리고 운전 못하지. 하지만은 이거 가리고 만약에 운전했다 그러면 에이 이거 그 차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집 루비콘을 산다 그러면 나는 이 글라디에이터는 나는 이거는 훨씬 더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해도 뭐 물론 잘 나가는 승용차 세단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요 정도 급의 차와 비교한다 그러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승차감 괜찮고요. 근데 이게 저도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럭스라든지 레인저랑 비교를 하면은 비싸다.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성능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타보고 이제 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걔네들은 이런 뭐라고 얼마지 해야 이 차가? 얘가 지금 신차가는 이걸로 하면은 9만 중반대. 9만.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하이럭스라든지 레인저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한 2만 불 이상, 그렇죠. 3만 불 가까이 더 비쌀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차는 이유는 사실 없지, 일용으로 쓰기보다는 그렇지.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랩터랑 그렇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랩터처럼 이렇게 퍼포먼스 위주 그렇죠. 이런 차로 봐야 되는 거고, 뭐 하이럭스, 레인저 이런 거는 이제 판스프링이 들어간 진짜 짐차로 쓰면서 한 번씩 레저를 즐기는. 하지만 글래디에이터랑 랩터는 아예 레저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랩터하고 난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되고, 솔직히 단순히 오프로드만 따진다 그러면 랩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만은 네. 전체 오버홀로 따진다면 랩터하고는 비교는 못하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네. 지금 지프가 그런 철치부심을 한 거 아닐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브롱코, 랩터 그렇죠. 이런 애들이 네, 지프 네, 랭글러를 찾겠다고 아예 그렇죠.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래, 만약에 이게 픽업 트럭 그냥 뭐 레인저라든지 네. 하일럭스 가격이다 그러면 난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2만 불이 더 비싸다 그러면 나는 차라리 랩터가 낫지. 왜냐면 어쨌든 실내 인테리어 예쁘고 네. 뭐 승차감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그래도 랩터의 승차감이라든지 나는 인테리어에는 요게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주 시장에서 포드가 이제 랩터나 레인저를 너무 밀려고 하다 보니까 브롱코를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안 가지고 그러니까 오죠. 지금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정말로 그렇죠. 맞아. 딱 1대1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이왕 랭글러를 사야 된다 그러면 나는 루비콘은 좋은데, 2만 불이라는, 진짜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포드 레인저 내가 너무 좋아서 딴 차보다 비싸도 내가 샀듯이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뭐 2만 불 나쁘지 않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입장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차라리 랩터를 사지 랩터하고 살지 그렇고 나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브롱코 자체가 랭귤러를 잡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프 측에서는 니네가 미는 주력인 랩터나 레인저를 잡겠다라고 이 차를 냈다고 봐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럼 걔네들이 레인저를 타겟으로 이걸 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단순히 오프로드 하나만 봤을 때는 네. 이 차가 짱일 수 있지. 왜냐면 차폭이 좁은 게 이게 상당히 유리하거든. 엄청나죠. 그게 유리한데 우리가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오프로드도 봐야 되지만 오버랜딩도 봐야 되고 시내 주행도 봐고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네. 실내 인테리어 아니면 그 실내가 넓은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랩터나 아니면 일반 픽업이 훨씬 낫지. 근데 아무래도 내가 오프로드를 포커스를 더 맞추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이 난 너무 좋다 그러면 요거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내가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적재 공간이 너무 좁아서 뭘 캠핑을 가든지 장거리를 갈 때 이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다라는 거지. 근데 요거는 적재 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활용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뭐 오버랜딩을 간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좋은 장점이 되는데,
그 대신 그 앞바퀴와 뒷바퀴하고 거리가 또 멀다 보니까 과연 이게 랭글러 루비콘 쇼바디만큼의 어떤 오프로드 성능을 발휘하냐라는 거는 또 그건 또 타봐야 되겠죠. 왜냐면 배가 쉽게 또 걸릴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2인치 높이고 타이어 3호 아니면 33이라도 넣고 앞에 불바라도 바꾸고 이러면 플러스 한 2만 불 이상 들어가면 10만 불 훨씬 넘어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내 생각은. 근데 그냥 이대로 타고 적당한 오프로드를 즐긴다 그러면 돈 안 들여도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뒤에 짐칸 넓으니까 짐 막 때려 싣고 시내 주행도 편하고 돈 안 들이고 타기에는 괜찮은데. 지난번에 7시간 연속 드라이빙을 시내를 쭉 해봤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이럭스 이런 차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했습니다. 몸에 피로 누적도가 거의 없었어요. 하이럭스나 이런 거는 좀 오래 타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차는 그때 이 루비콘보다 낮은 모델을 탔었는데도 그런 게 없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연속 드라이빙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피곤한 일인데 그것도 시내 주행으로만 괜찮더라고요. 단순히 차를 볼 때는 괜찮아 나도 승차감 너무 좋고 다 좋은데 2만 불 이상의 가치로 따진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게 차체가 이렇게 가볍고 그렇죠. 이런데 기름 먹는 거는 램이랑 비슷하게 먹는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기름 겁나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네네. CC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저거 지금 저 3호 머드 끼우고 뭐 별지랄 다 해놨는데도 16.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인천은 지금 순정 상태에서도 아마 저기 앞에 나오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더라? 14.8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치업하고 이러면은 똑같아진다는 뚝 얘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앞전에도 느꼈지만은 이 가죽 질감이 네. 조금 여기 좀 오들토들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 이게 너무 이게 질감이 난 별로야. 이 질감이 그냥 맨손으로 딱 잡았을 때 그 느낌이 나는 이게 조금 별로야.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차가 밖에 보면 되게 큰 차인데 실내는 되게 좁아요. 이게 좁아서 예, 그런 거지. 좁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오프로드 탈 때는 큰 장점이라는 거죠. 왜냐면 차가 이렇게 쏠릴 때 이 옆에 판넬을 긁을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여주거든. 그래서 오프로드에는 좋은데 맨날 우리가 그것만 타면 좋지. 근데 100으로 봤을 때 뭐 1, 2%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 90% 이상을 실내 넓은 거, 짐 많이 싣고 승차감인데 그전에는 승차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차는 승차감이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괜찮다. 이왕 집 중에서 이런 디자인을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돈 떠나서 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충분히 후회 안 하고 탈만하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램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브레이크를 잡아도 좀 쏠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크게 없더라고요. 브레이크도 잘 듣고 네. 코너링도 뭐 별 문제 없고 핸들도 잘 잡아주고 휠 베이스가 넓어진 게 그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거리가 넓어진 게 너무 차를 타기에는 부드럽다. 근데 딱 계속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이드 미러를 조금 더 이쁘게 아니면 실용적으로 그거는 솔직히 저도 느꼈어요. 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딱 보다가 실내 보고 하면 이뻐. 네. 짜금하지만은 이쁘게 참 디자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이드 미러 딱 보면 장난감 만들어놓은 거. 이 차에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 괜찮은데 실내에서 보는 사이드 미러는 이 차에 어울리지 않는 꼭 멀쩡한 거에다가 좀 비하가 될 수 있지만 뭐 중국산 허접한 걸 붙여놓은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이드 미러 하나 그거 하나 딱 흠이고 나머지는 가격을 떠나서 봤을 때는 잘 만들었다. 탐난다. 오프로드에서 돈 들일 거 없이 그냥 타기에는 또한 이만한 차가 없다 해서 이 차는 너무 마음에 드는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이 차만 본다 그러면 상당히 참이 납니다. 승차감도 예상외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핸들링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든 오프로드를 타든 저희들이 적당하게 즐기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 할 만큼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단점을 굳이 뽑자면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미러가 너무 장난감 같이 오히려 이 차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핸들을 맨손으로 잡았을 때 요 장갑 끼면 또 모르지, 근데 맨날 장갑 끼나 안 끼지 우리가. 그래서 요 핸들 요 이 느낌이 너무 후지고,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그 정도 아쉬움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할 정도로 괜찮은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도, 제가 호주에서는 집 절대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정도 차라면 글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충분히 사도 아무런 문제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차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마음에 드는 차입니다. 그래서 캠핑도 가고 오버랜딩도 하고 적당한 오프로드를 즐긴다 라고 할 때 집 글라디에이터 추천해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